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형박사 황규현입니다. 오늘은 상가 건물에서 건물주와 임차인의 주요한 분쟁 중 하나인 관리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관리비는 어떤 식으로 부과하는지, 둘째, 임대인은 마음대로 관리비를 인상할 수 있는지, 셋째, 장기수선 충당금과 교통유발 부담금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가 건물은 그 건물이 집합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서 관리비 책정 방식이 다르기도 합니다. 한 동의 상가 건물이 101호, 201호, 301호 등 여러 개의 구분 소유권으로 구성된 집합 건물이라면 각 호마다 전기 계량기, 수도 계량기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호수별로 임차인이 전유 부분에 대한 전기세 등 관리비를 부담하고, 관리단은 홀, 계단실 등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임차인들에게 임차 면적 비율대로 계산해서 청구합니다. 하지만 대형 상가 건물이 집합 건물이 아니라면 임차한 부분별로 전기 사용량 등을 계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전체 관리비를 책정한 후 임차 면적에 따라서 각 임차인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각 임차물별로 전기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가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확인한 후 계산하면 되고요. 그리고 집합 건물이든 아니든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 또는 관리단은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액제하고 실비정산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임차인이 사용하는 면적당 일정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정액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관리비 책정을 정액제로 약정했다면 임차인은 매월 같은 금액의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30평을 임차했고 관리비를 평당 2만 원으로 약정했다면 매달 임차인은 60만 원을 지급하면 되고요. 둘째,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같이 매달 해당 건물 전체에 소요된 관리비를 각 임차인들이 임차한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는 실비정산제입니다. 이때는 매달 임차인들이 사용하는 전기, 수도량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한편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계약면적은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관리비를 평당 계산할 때는 그 기준이 계약면적입니다. 대형 상가 건물은 공용면적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특히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에 분명히 염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계약 사례에서도 전용면적이 33.97평인데 공용면적이 37.35평으로 공용면적이 더 넓습니다. 만약 관리비를 평당 1만원으로 책정했다면 전용면적 곱하기 1만원이 아닌 계약면적, 즉 71.32평 기준으로 해서 관리비는 71만 3,200원이 됩니다.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을 요구했을 때 임차인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다툼 없이 대화로 잘 조정되겠지만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료는 증액 상한 요율을 설정하고 있지만 관리비는 증액 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관리비가 임차물에 관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부담의 증감에 의한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비에 대하여 증액 요율 등에 대한 제한 없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증액 사유만 있다면 5%, 10%, 심지어 100%, 200%라도 증액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임대인이 관리비 증액을 청구한다고 해서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관리비를 결정했듯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관리비 증액 청구에 동의해야 관리비는 인상됩니다. 임차인이 관리비 증액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할 때 관리비 인상 비협조를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인 10년간 관리비를 한 푼도 인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면 현행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반대해도 계약은 갱신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거절하면 끝납니다. 임대인이 정의 관리비를 인상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관리비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승소할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데 관리비 몇 푼 올리고자 소송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일입니다. 그렇다고 관리비 인상에 대한 명분이 충분한데도 임차인이 수긍하지 못하면 전혀 올려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월세 인상과 연동하도록 약정하거나 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관리비의 주요 항목에 대한 부담 변동과 관리비 인상을 연기하는 방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인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어떤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마지못해 동의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관리비 증액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장기 수선이란 상가 건물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것인데요. 장기 수선 계획에는 도막방수, 금속 기와 잇기, 아스팔트 싱글 잇기 등 지붕 공사, 그리고 돌 붙이기, 수성 페인트 칠 등 외부 공사, 벽 천장 도장, 지하 주차장 도장, 바닥 공사, 그리고 변전 설비, 소화 설비, 승강기, 급수, 배수, 가스, 난방, 5개 부대 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즉 장기 수선 내용은 임대료를 수수하는 임대인이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범주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형 건물 구분 상가에 적용되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2에 따르면 수선 적립금은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라고 장기 수선 충당금의 부담 주체를 임대인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장기 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특약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데요. 이 역시 임대인의 몫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는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의 주체를 임대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장기수선 충당금과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특약했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장기수선 충당금과 교통유발 부담금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서의 약관으로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내용의 약관 규정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효가 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교통유발 부담금 등을 임차인에게 전가했어도 임차인이 그것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네, 오늘은 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되신 분들께서는 잘 숙지하셨다가 실무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